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인공지능 AI 열풍의 파도가 최근 들어 매우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던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듯 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AI 시대의 절대 강자로 여겨졌던 엔비디아의 주가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장의 흐름을 읽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아니라 메타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게 얽힌 AI와 증시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며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흐름의 변화를 깊이 있게 탐색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혜로운 투자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지식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최근 우리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덜컹거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미국의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12월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달콤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점차 희미해졌고 금리 인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는 달러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강해진 달러는 미국 외 자산, 특히 우리와 같은 신흥국 시장에는 큰 압박이 됩니다. 마치 썰물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주식의 규모는 무려 1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그들의 매도세는 한국 증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주식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리만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바로 AI 버블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AI 버블 논쟁의 중심에는 항상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엄청난 이익 증가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시장의 가장 큰 질문이었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매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실적을 발표하며 모든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장은 역시 AI는 거대한 산업이야 라고 환호하며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엔비디아는 훌륭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장의 환호는 하루를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떠올려야 합니다. 바로 19세기 미국의 골드러시 이야기입니다. 금을 찾아 서부로 몰려든 수많은 사람 중에 실제로 금광을 발견해 부자가 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빈털터리가 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죠.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확실하게 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을 캐는데 필요한 청바지와 삽을 팔았던 상인들입니다. 이 비유에서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은 바로 청바지와 삽을 파는 회사입니다. AI라는 거대한 금광을 캐기 위해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그들의 반도체 칩을 사야만 하니까요. 그들의 매출은 보장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의 관심은 청바지 장수에서 금을 캐러 간 광부들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로부터 비싼 칩을 사들여 AI 서비스를 구현하고 실제로 수익을 내야 하는 메타, 구글과 같은 기업들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메타가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메타는 자신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돈, 즉 빚을 내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워렌 버핏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기업, 즉 돈을 벌면 벌수록 끊임없이 새로운 비행기를 사야 하는 항공사와 비슷해지는 모습입니다. 자본이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는 구조는 투자자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연 이 막대한 투자가 그에 걸맞은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지금 시장은 메타가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의심의 균열이 AI 생태계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금광을 캐러 간 광부들이 금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쳐 쓰러진다면 더 이상 청바지와 삽은 팔리지 않을 테니까요. 엔비디아의 내년 실적까지는 이미 보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주가는 항상 그 너머를 바라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장의 흐름을 읽는 바로미터가 바뀌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상징적인 주식이 엔비디아였다면 이제 그 역할은 메타에게로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메타의 주가가 흔들리면 AI 생태계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변화는 곧바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앞서 말한 청바지와 삽을 만드는 핵심 공급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최전선에서 칩을 구매하는 구글, 메타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움직임에 직접적으로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7, 8배 수준으로 낮다고 해서 단순히 저평가되었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부품이나 범용 제품을 만들어 파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제품을 사주는 앞단의 고객사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의 반도체 기업 주식을 볼 때는 그 자체의 실적뿐만 아니라 메타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와 투자 동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덩어리로 묶인 거대한 운명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시장이 하락할 때 더 큰 수익을 노리고 레버리지 ETF와 같은 고위험 상품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하락이 기회다. 여기서 레버리지를 사서 반등할 때 크게 먹어야지 라는 생각은 달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조급함은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는 시장의 모든 잔파도를 예측하고 맞출 수 있다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두 번은 운 좋게 맞출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단기적인 예측에 기반한 투자는 결국 실패로 귀결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파생상품처럼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투자는 9번을 성공해도 단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무서운 게임입니다. 부디 지금 내 마음속에 조급함이라는 괴물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면 의뢰, 경기 방어주라는 종목들이 주목받습니다. 통신주나 음식료주처럼 경기가 나빠져도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지 않는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단지 덜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주식을 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방어적인 투자는 주식을 항상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해야 하는 펀드 매니저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전략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덜 떨어지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좋은 주식을 사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주목받는 일부 내수주들은 단순히 방어적인 성격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숨겨진 동력이 있습니다. 첫째,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자산 효과로 일부 고가 소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둘째, 외국인 관광객 수가 사상 최대로 늘어나면서 그들의 소비가 내수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셋째, 높은 환율 때문에 해외로 나가려던 한국인들이 국내에 머물며 소비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현상의 이면을 읽고 성장의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을 찾아야지 막연한 방어 심리에 기댈 필요는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나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경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지만 이는 우리만의 특수한 현상이라기보다는 글로벌한 흐름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대만 달러의 움직임도 우리 원화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그 증거입니다. 물론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고 최근 몇 년간 경제 성장률이 미국에 뒤처진 것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환율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영원히 지속될까요? 내년에는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이 다시 역전될 가능성이 있고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 또한 미국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현재의 높은 환율이 1,500원을 넘어 계속 치솟기보다는 점차 1,400원 아래로 안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높은 환율과 잡히지 않는 집값을 고려할 때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장의 흔들림은 기나긴 강세장이 끝났다는 신호라기보다는 고속도로를 달리다 비포장도로에 진입한 것과 같은 덜컹거리는 구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강세장 안에서도 10에서 20%의 조정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단기적인 조정을 모두 피하려다 시장을 완전히 떠나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시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려 할 때 우리는 종종 조바심에 훨씬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게 되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시장의 모든 흐름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좋은 기업과 함께 시장에 머무는 것이 결국 부를 쌓는 길입니다. 최근 논의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같은 정책들이 우리 기업들의 주주환원을 늘리고 투자자들이 단기 시세 차익에만 매달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시장에 머물 수 있는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깊은 통찰과 평온한 마음을 더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